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학습단체 회원 여러분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당진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오성환 당진시장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지도자회, 품목농업인연원 연구회 회원 여러분, 올해는 급변하는 기후와 농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민 권익 보호,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당진농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각 품목별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협동 경영과 고부가 가치 창출을 목표로 품목농업인 연구회는 생산, 가공, 경영, 마케팅 교육을 통해 농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저탄소 농업과 환경보전 실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당진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촌과 농가 소득을 증대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의 목표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디지털 혁신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을 높이며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영농을 승계하여 미래가 밝고 살기 좋은 당진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당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성공적인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은 농가의 기감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만 해주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회의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연합회 부회장 박영일, 한국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부회장 윤성열, 당진시 배연구회 회장 오혜숙, 당진시 양채연구회 회장 인무진. 표창회 한국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부회장 박영일,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당진 농업 발전에 솔선수범해 왔으며 특히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에 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당진시장 오성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회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부회장 윤성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표창회 당진시 배연구회 회장 오회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표창회 당진시 양채연구회 회장 인무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표창회 당진시 고구마연합회 회장
만화,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농업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진시 의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에 2024년 농촌지도자 품목농업인 연구회 실적 발표회 2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사무국장 김철유 이하 내용은 났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장학증서 나사렛대학교 김종빈 위 학생은 투명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2024년 농촌지도자 품목농업인 연구회 실적 발표를 맞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한국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장 양의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장학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신성대학교 김민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당진정보고등학교 이재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장학증서 서야고등학교 이승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장학증서 서야고등학교 이승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장학증서 원당중학교 유혜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위 학생은 투명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기에 2024년 농촌지도자 품목농업인 연구회 실적 발표를 맞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당진시 품목농업인 연구원 연합회장 조병일 장학금으로 50만원 지급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증서 한양대 3학년 오태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꽃다발 혹시 증정해 주시면 증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꽃다발 증정 후에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장학금 받은 두 분과 그리고 조병일 연합회장님께서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농촌 지도자의 홍보관련계 실적 발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양희표 회장님, 조병길 회장님, 회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 해도 돼요? 네? 양해를 받고. 예. 이 농업농촌 수치를 제가 얘기해요. 논농사에서 1년 조수익이 2,500억, 밭농사에서 조수익이 1,300억, 전체 농업소득이 3,800억이에요. 거기에서 차 떼고 보 떼면 얼마냐? 3,000억도 안 되죠. GRBP라고 있어요. 당진시의 전체 총 생산량 GRBP, 산업, 유통, 음식점 이런 게 전부 다 해서 GRBP를 보면 농업 부분이 얼마냐? 3.4%. 100% 총 생산량 소득 중에 농업 부분이 3.4%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은 얼마냐? 17만 명 중에 농업 인구가 24,000명. 24,000명이 생산하는 게 3.4% 이렇게 돼요. 수치로 보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하나도 안 되죠. 그만큼 소득이 적어요. 그 24,000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3.4%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줘야죠. 저희들이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시는데 행정에서 소득도 안 되는 농업을 하시는 거를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죠. 여기 의장님도 계신데 사실상 이
행정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요구도 안 해. 요구도 안 해요. 지금 예산 편성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밤에 하고 있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밤에 새벽 6시에 나와라 해서 어제도 밤에 있어요. 일요일날 밤에 예산팀 나와라 해서 한 3시간 예산 편성하는데 이제 농업 예산을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할 건가.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이 쌀 신유빈 쌀이 토요일날 전국의 매장에 GS 마트에 전국에 뿌려져서 1통합, 2통합에서 생산을 일주일 10일 전부터 생산해서 토요일날 신유빈 쌀이 전국에 뿌려졌어요. 신유빈 쌀 그게 지들이 얼마가 들어가냐? TV에 홍보비가 들어가요.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20억이 들어가요. 거의 20억.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유빈 광고 계약한 게 2억 2천 분이 안 돼요. 근데 20억이 왜 들어가냐면 TV 광고비가 무지하게 비싸죠. 또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유빈 광고판이 붙어 있을 거야 아마. 토요일인가 한다고 있었는데 신유빈 쌀로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유통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신유빈의 아버지하고 설득해가지고 해나루 쌀 모델이지만 해나루 쌀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신유빈 쌀로 했어요. 전국 매장에 신유빈 쌀. 그러면 주부들이 볼 때 이 여주 이천쌀 또 철원 오대쌀 이런 게 쭉 매장이 있잖아요. 신유빈 쌀이 있어. 그렇게 신유빈 쌀. 뭐를 사요? 신유빈 쌀을 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장에 한 달 정도 해보면 알죠. 며칠 얼마나 변할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행정에서 간접 지원 해드린 거고 또 하나는 드문모 신기죠. 드문모 신기를 여기 혹시 이주환 씨 오셨어요? 신동님? 그분이 이제 5년 전부터 했죠. 했는데 저는 이제 드문모 이양기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핀만 이렇게 교체하면 돼. 이 기존 이양기에 핀 교체하는 게 2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청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20몇 농가 했었는데 120몇 농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전량 예산 다 내년도에 세워줘요. 그거 하면은 인건비가 30% 절약되고 자재비가 30% 절약이 돼요.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해주는 거죠. 또 먼저 들어온 농약비를 지원을 12억을 예산 지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5억분이 안 됐어. 그래서 이게 뭐냐? 집행이 안 돼.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약값으로 주자 직접 시에서. 그래서 농약값으로 12억을 지출을 했죠. 이번에 엊그제 제가 결제를 했어요. 이제 농약값이 거의 12억이 지출이 이번엔 다 거의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한테 농약값으로 직접 나가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농업 부문에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당진에 이제 특화 작목을 뭐를 해야 되는데 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찬 진미를 이제 확대해보자. 식미평가에서 뭐 1위가 되니까 맛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호불호 가 있더라고. 제가 이제 항상 당찬 진미를 해서 농민의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딱 해봤더니 당찬 진미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엎쳐서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이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당찬 진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엎쳐서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당찬 진미를 내년도에 한번 더 평가를 받아봐서 이 하나로 쌀로 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충남에 보면
특화장목 제일 잘하는 데가 뭐 예산의 쪽파예요. 합격도 하지만 예산 쪽파가 얼마 생산하냐? 1년에 900억 정도 돼요. 또 하나 금산에 깻잎 있죠. 추국깻잎. 그게 1년에 7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당진에 특화장목 하는 게 없잖아요. 고구마 감자는 뭐 다 하니까. 특화장목 하는 게 쌈채 하는데 쌈채가 얼마냐? 작년 소득이 1년에 17억. 금년들에 한 3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쌈채가.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특화장목을 우리가 해보자. 그게 이제 수경재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수경재배.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수경재배를. 근데 제가 네덜란드에 갔었어요. 뉴폴드 회사라고 냉동 공장이 있는데 당진에 오는데 3천억 MOU 체계로 도지사하고 갔는데 일부러 그린테크 박람회를 갔었어요. 세계 농업 박람회 갔는데 제가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갔다 오니까 쌈채 있죠. 우리는 수경재배 인제 시작이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축구장 몇 배의 이 유리 온실이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물을 쫙 가두니까 바다죠. 바다에서 자동으로 쌈채를 생산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들어요.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쫙 올라오면 자동으로 커팅을 해. 사람이 안 해요. 쌈채 재배부터 생산까지 전 자동. 커팅도 쌈채 자동으로 커팅을 해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죠. 우리는 인저 시작인데 그런 데는 완전히 전자동으로 돼 있죠. 상상을 초월하죠. 이 금화도 있죠. 금화도 씨앗 부피하고 금 부피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비싸요. 금화도 씨앗이. 근데 우리나라는 씨앗 하나에 줄기가 하나죠. 줄기가 하나. 근데 거기는 씨앗 하나에 커팅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요. 줄기가 2개. 제가 따라가 봤어요. 유리온실에서. 줄기가 나가서 줄기가 또 2개로 나눠져요. 줄기가. 그러면 4개죠. 4개. 우리는 씨앗 하나에 하나지만 네덜란드 농사는 하나에 4개로 나눠져요. 몇 단을 따냐? 50단에서 60단을 따요. 4줄기가 16m 자라죠.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제가 말로 하지 말아라. 왜 기술센터가 옛날부터 말로만 하냐? 실적으로 보여줘라. 지금 이 청년 이 농업인들이 저기 고대 온실에서 스마트팜을 하잖아요. 스마트팜. 근데 일반인보다 소득이 적어.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 2명을 보냈어요. 보내서 농촌진흥청 완주 가서 농사를 지어. 그래서 방울토마토, 이 딸기 이거를 농사를 짓고 왔어요. 6개월 짓고 2명이 왔어요.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울토마토 농사 짓는데 몇 단까지 따느냐 했더니 30단을 따요. 줄기 하나에. 그런데 네덜란드는 50단에서 60단을 따. 줄기 4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갔다 온 사람 보고 네덜란드처럼 줄기를 4개 만들어서 60단을 따봐. 제가 지시를 했어요. 해야죠. 또 제가 완숙토마토 물어봤어요. 완숙토마토 완주 진흥청에서는 한 단에 몇 개가 열리다 물어봤어요. 3개. 네덜란드 몇 개 열리냐? 한 단에 5개에서 6개. 이렇게 차이 나요. 그래서 네덜란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술이 좋냐 했더니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척박한 땅에서 연구 개발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한다. 지금도 엄청나게 연구 개발한다 이거예요. 거긴 지열을 몇 미터 하냐? 우리 지열 300m잖아요. 네덜란드는 3km에서 4km 들어가서 해요.
그게 집단화됐죠. 유리온실이 한 명이라는 게 집단화돼서 탄산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집단으로 공급해. 지열도 집단. 이렇게 경쟁력이 엄청나죠. 농업 수출 미국 다음에 네덜란드. 이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당진이 24,000명 농업인 중에 청년 농업인이 240명. 그 중에 축산 빼면 160명. 160명이 청년 농업인이에요. 이 160명이 어떻게 당진의 미래를 키울 거냐. 행정에서 엄청나게 고민해야죠. 그래서 1,000명으로 늘리자. 그게 우리가 목표죠. 소득을 높이자. 청년 농업인들한테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에서 무조건 1억 이상을 하자. 그래야 청년 농민들이, 그래야 당진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소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맨날 혼나요, 저한테. 말로만 하지 마라. 실적으로 해라, 실적으로. 니들이 청년 농민한테 1억 이상을 소득을 높여라. 그래야 당진의 미래가 있다. 그래야 청년 농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품목별로 특화해서 당진의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 황토 고구마가 가락동 시장에서 항상 최고가. 또 황토 고구마, 당진의 고구마가 가락동 시장에 1인자가 있죠. 이런 게 엄청난 효과가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행정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 계신 농촌 지도자의 품목별 연계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요구를 하시고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발전에서 우리 의장님과 부의원님,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품목별 연계 농촌 지도자의 우리 병원 영인국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